먼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매일 4층 높이 계단을 오르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매년 뇌 연령이 2살 정도 젊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 말로만 듣던 그 회춘 그 뇌회춘. 뇌회춘. 네, 그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네. 계단 계단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좋아져서 뇌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매일 8층 높이를 걷는 분들은 심혈관계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33%가 우와. 줄어든다고 그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2km 걷는 사람보다 계단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근경색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죠. 네. 사망 위험률이 22%나 낮았다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 그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중장년층이 되다 보니까 뱃살 걱정도 좀 되고 내장 지방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 계단 걷기가 과연 다이어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몸무게가 60kg인 분이 네. 하루에 30분씩 어. 이 계단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네. 30분씩 그냥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분 동안 걸었을 때는 60에서 70kcal 정도, 그다음에 빠르게 걸으면 한 30분 안에 120kcal 정도. 근데 30분 동안 달리기를 했을 때 221kcal가 소모가 된대요. 네. 그런데 계단 걷기를 30분 동안 했을 때 이게 계단 걷는 겁니다. 뛰어 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달리기 30분 한 것과 똑같은 221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와. 야. 계단만 타도 굉장한데요. 야. 어마어마하죠. 얼씨구 얼씨구. 추임새가 절로 네. 나옵니다. 자, 아침마다 이 춥게 이렇게 조깅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뛰실 필요 없습니다. 계단만 잘 오르락 내리락 하셔도 맞아요. 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체험자거든요. 예전에 이유 없이 막 피곤하고 막 뱃살이 늘어나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내장 비만이래요. 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하니까 막 이렇게 막 근력 운동, 힘든 운동은 좀 별로라서 네. 계단 운동을 해봤거든요. 오, 네. 실제로? 실제로. 네. 그랬더니 한 3개월 했는데 뱃살도 빠지고 오. 이게 얼굴도 좀 슬림해지고 괜찮은 그 효과를 제가 본 적이 오. 있습니다. 만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죠. 잠깐 해봤다. 네. 사실은 진짜예요, 선생님? 남상일 씨 경험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계단 걷기를 하루에 5분 이상 네. 그리고 2차례 이상 3주 동안 꾸준히 했더니 체중이 3kg 빠졌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야, 3주에 3kg이면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음. 저는 진짜 솔직히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네. 뭐 5분 정도씩 하루에 뭐 계단 2번 정도 오르는 거는 맘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추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미세먼지여도 할 수 있겠죠. 날씨하고 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난 안 될까? 아유, 그거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네. 그 계단 운동의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네. 흔히 이제 중장년 되면 좋아하는 운동이 등산인데 네. 등산 한 4시간 정도 했을 때 얻어지는 칼로리 소비 양이 네. 250kcal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30분 계단 걷기 하면 220kg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거의 운동 효과는 비슷하면서 등산 계단은 4시간이 계단 걷기 30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계단은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네. 또 장점은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등산은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단 운동을 잘하면 사실은 운동 효과는 좋으면서 안전한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지요. 네, 네. 등산은 근데 내리막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계단은 무릎이 아프면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그 무리가 또 덜 갈 것 같네요. 계단 걷기가요. 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이 계단 운동 좀 조심스럽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계단 걸으면 무릎이 다 망가진다는데요.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요. 무릎 관절염이 좀 있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계단 운동이 무릎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계단 운동을 하면 주로 길러지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인데 이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디딜 때 무릎 관절과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 줄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단 운동을 잘하면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관절염이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잘 배우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기왕이면 그냥 걸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워킹을 좀 해가지고 효과를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계단을 잘 오르고 잘 활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계단을 올바르게 걷기 예. 위해서는 그 전에 발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오. 발 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네. 네. 저 발 좋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뭐 모델이 필요하시다면 제 발을 기꺼이 어머. 내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남성희 씨가 뭐 발을 네. 내주신다고 하니까 발 가지고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남성희 씨 예. 나와서 한번 직접 네, 한번 앞으로 좀 모실까요? 제가 모델이 되어 주셔서 발미남이거든요. 아, 네. 본격적으로 계단 운동을 하기 전에 하시는 준비 운동. 발, 네. 또 발 스트레칭. 네. 발하고 발목 스트레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작은 간단한데요. 네. 일단 발을 양발을 한 50cm 정도 벌려주시고요. 네. 발 바깥쪽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안으로 살짝 모아서 오, 땡긴다. 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오. 자, 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발목 관절 바깥쪽 또 고관절 바깥쪽을 막 땡기네요.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땡겨요? 오, 이게 요쪽이 막 땡기네요. 무릎 또 쪽이. 팔자 걸음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교정 자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아. 팔자인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발 내측을 접촉한 상태에서 발 바깥쪽으로 또 동일한 방법으로 방향만 반대입니다. 네. 또 15초 스트레칭 해줘요. 4, 5, 네. 자, 이 15초. 동작은 발목 안쪽 또 골반 관절의 안쪽 관절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다시 발을 안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은근히 땡기네요. 어때요? 남성 씨 시원해요? 시원한데 네. 살짝 찌릿하네요. 아, 찌릿해요? 네. 어디가 찌릿해요? 요쪽하고 이 안쪽도 찌릿찌릿한데요. 예, 팔자 보행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응이 좀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자, 다음엔 뭘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큰 관절을 이제 스트레칭 했는데 이번에는 발가락 관절을 좀 스트레칭하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아주 중요한 부위거든요, 발가락이. 네. 발끝을 90도로 일단 세워주고요. 엄지발가락을 아래에서 받쳐서 위쪽, 발등 쪽으로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나머지 발가락은 네 발가락. 발바닥 쪽으로. 아, 자, 발가락 따봉. 지그시 네. 발가락 사이를 스트레칭 해주면 아, 발가락의 유연성이 좋아지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발가락 관절염도 예방이 되고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발가락 하나씩 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발끝을 90도로 세우는 거는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발가락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스트레칭 해주는 2번, 건데 4번. 이 동작은 이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안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무주외반증? 있는데 무주외반증이라고 그래요. 음. 소지도 이렇게 내반이 됩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바깥으로. 네. 그렇죠. 지그시 시원하다.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원하다. 그럼 선생님 요거를 스트레칭 한 몇 분 정도씩 해주면 되나요? 야, 이런 동작 각각 한 1, 2분 정도 해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계단 걷기를 해주시면 이 계단 걷기뿐이 아니라 걷기의 대부분 동작을 좀 더 바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다 혼자서도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예, 혼자서 하실 때는 발을 접어서. 팔이 좀 발까지 안 닿는 사람도 아, 어떻게 하죠? 접어서. 그래서 큰 동작은 본인이 네.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발가락 이거는 스트레칭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발을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단 제대로 이제 올라가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평소 계단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동해서 네. 한 번씩 걸어보겠습니다. 자, 계단으로 가시겠습니다. 계단 뭐 그냥 걸으면 되죠, 뭐. 그렇죠. 사실. 뭐 이건디? 그럼요. 그럼. 사실 저도 그 몇 달 전부터 네.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고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 전에 요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약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앞발을 한 반 정도만 걸치고 뒤에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좀 힘을 주고 좀 긴장해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 예.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예, 저는 이재현 아나운서.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늘 애들 때문에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네. 그냥 다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다음에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네. 저는 내려올 때는 네. 살짝 이렇게 턱 하는 것보다는 요 발바닥에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약간 이게 오. 발꿈치가 들려 있거든요. 저 내려올 때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기는 해요. 우리 남상일 씨는 네. 저는 뭐 그냥 뭐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뭐 지금은 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장군일세. 예, 내려갈 때는 사실 급하니까 그냥 네. 막 봐봐. 두세 개씩 막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막 가면 두세 계단, 맞아요. 두세 계단 급하니까. 네, 건너서. 네. 아, 계단 오르내리는 걸 지금 봤는데 네. 어떤가요?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 문제 있는 부분도 많아요. 아, 그걸 고쳐주셔야 네, 돼요. 그것을 한번 고쳐볼 텐데 네. 일단 이 계단 걷기의 동작은 평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지 평소에 습관이 걷는 거. 그렇죠. 네. 네. 또 평지 걷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걸음걸이요? 네, 네, 한번 네, 걸어. 남상일 씨하고 네. 이제 신동진 아나운서. 네네, 제가 그럼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네. 예. 이게 걸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예. 평소 걸으시는 속도대로. 그렇게 얌전하게 걸으실까요? 군대에서 어저께 제대하신 분 같은. 아니 우리 애기랑 같이 보폭을 맞추다 보니까 아, 예, 예. 이렇게 예. 어머 사뿐사뿐. 네, 예, 예. 여기 아, 요새 이렇게 딱 제가 걸으세요? 걷고 있는 그 딱 동작이. 저도 이어서 바로 네. 패션쇼 갑니다. 패션쇼. 또 가볼까요? 네. 예, 예, 나 좋습니다. 팔짱가? 네. 아니요. 나 모르는데. 그다음에 상일 씨. 상희 씨 네. 가보세요. 네. 짜증을 뭔가 좀 벌어진 것 내어서 같은. 무엇 하나 성화를 바치여 못하나. 네. 아니 선생님 표정이 예. 노래가 바로 나오네. 표정이 왜 이게 보셨어요? 우리 그 신동진 아나운서하고 네.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님은 보폭이 좀 좁아요. 아 좁은 예, 편이구나. 보폭이 좁고. 예. 그다음에 평소 걸음 걸으셔야 되는데 보행 속도도 좀 느리게 문제고. 근데 남상일 씨는 팔자 걸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아까 예. 이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상체를 뒤로 제끼는 아 습관까지 이렇게 가시네요. 이렇게 양반인데. 예, 어, 그 양반. 문제는 어허. 반드시 고쳐야 계단 오르기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팔자걸음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상일 씨처럼 팔자걸음을 계속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좀 스타일이 안 나와서 보기가 좀 보이겠죠. 사실은 멋있는 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팔자걸음으로 그러면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정상이 아니라서 네. 관절염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아. 이렇게 걸을 때 허리를 뒤로 제끼게 되면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척추 디스크나 아, 척추 뒤로 이렇게 관절염, 젖혀지니까. 협착증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교정해서 걷는 게 좋으시죠. 네. 아니 도포 입고서 이렇게 걸으면 멋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도포를 공연 때만 입는다는 게 문제지. 아우, 제가 팔자걸음인 줄 몰랐는데 네. 아이고 내 팔자야 진짜.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아무래도 네. 소리를 막 30년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 연습할 때 늘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게 푹 치면서 이산저산 꽃이 핀이 분명 고봄이로구나 이게 노래를 하니까 아, 양반다리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네. 네. 그 양반다리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또 살짝 이 무릎 밑으로 살짝 이렇게 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 그 들거든요. 30년은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었으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이제 팔자걸음은 습관이나 자세로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몸의 체형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팔자걸음이라고 다 교정을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변형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고 팔자걸음이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아까 남상일처럼 양반 자세에서 오래 그렇게 하셔야 되면 아무래도 다리 변형도 심해질 수 있고 허리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생활하시는 걸 때 가능하면 스트레칭도 자주 하시고 양반 다리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스트레칭.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조금 교정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예, 않을까요? 좀 나아집니다. 팔자걸음 교정. 네. 일단 여러분 제가 평지를 잘 걷는 방법을 설명을 네. 드리고요. 한번 따라 하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일단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단 보행입니다. 어. 발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뒤꿈치 중앙, 그다음 발바닥 중앙, 앞꿈치 순으로 이제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네. 시범을 보여드리면 뒤꿈치 중앙, 발바닥 중앙, 그다음 앞꿈치 순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발 간격이 중요한데요. 양발 간격은 붙여서 가능한 좁혀서 걸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발끝의 방향인데 11자 방향이 가장 다리 관절과 근육에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발이 뒤에서 앞으로 올 때는 네. 뒷무릎을 약간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아. 아래로 내려서 종아리가 늘어나도록 한 다음에 발을 지지발에 스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무릎을 뒤로 밀어서 펴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현재 무릎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자기의 무릎 상태에 맞춰서 무릎을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팔은 이제 충분히 앞뒤로 흔들어 주시는데 앞과 뒤가 몸통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흔드시면 됩니다. 폭이.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먼저 걸어보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오. 보폭이 오. 상당히 넓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와, 오, 굉장히 안정적이네. 절도 있으시다. 어. 자, 나오시겠어요? 저희 있겠어요? 아내한테 상희 씨 지금 나오래요. 아니 아내한테 노상 혼나거든요. 왜 걸을 때 팔을 안 움직이냐고 아. 이러고 있는다고. 근데 선생님 보니까 이 팔도 중요하네요. 네, 예. 자, 근데 제가 옆에 걸어줘야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 굳이 안 그러셔도 안 그러셔도 아, 예, 다 알아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한번 걸어볼까요? 자, 시작.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오, 많이 나아졌어. 오. 오, 확실히 덜 벌려져요. 오. 이렇게 의식을 하고 걸으니까. 모델이요. 네. 예, 발끝이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금 네. 습관이라는 게 이제 네. 되어 있을 테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발을 앞으로 이제 11자로 만들어서 아. 계단을 좀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선생님? 계단 오르기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발끝은 11자. 일단 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가해지거나 네. 발을 바깥쪽으로 틀어서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발과 다리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끝 11자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단에 발 앞꿈치 한 3분의 1 정도만 아. 딛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절반에서는 3분의 네, 1이군요. 그 이유는 뒤꿈치까지 전부 계단 위에 올리게 되면은 이 뒤꿈치에서 충격이 무릎으로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아. 무릎의 충격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근데 3분의 그다음에 1만 앞꿈치 닿으면 올라갈 때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네.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걸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인데 아. 중심을 앞으로. 예. 회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을 덜 들여도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만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은 이 가슴이 압박돼 가지고 심폐 기능이 저하가 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하는데 뒷다리와 엉덩이와 일자로. 몸통이 일직선상에 아. 있도록 앞으로 이동하고 이제 예. 그 다음은 딛고 올라갔을 때 이제 다리의 이제 움직임인데요. 딛고 올라갔을 때 무릎을 뒤로 밀면서 계단 밑으로 종아리 뒤꿈치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여기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짧아졌던 종아리하고 네. 이 대퇴부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음. 이 상태에서 팔을 충분히 평지보다 조금 더 뒤로 밀어서 흔들어주면 공기를 뒤로 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더 발생을 합니다. 아. 또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전부 포함해서 제가 연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순간 동작이 이 동작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앞발에 충격이 거의 없죠. 보통은 이 아, 느낌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살랑살랑. 살랑.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 10층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다 이런 동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몸이 체득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동작이 숙달이 될 때까지 한 계단을
예, 한 계단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동작이 숙달될 때까지. 네, 네. 그리고 난간을 잡고 좀 균형을 보조를 하시면 그렇죠. 도움이 그게 좀 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스테퍼라고 요만한 단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연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남상일 씨 해보시죠. 오늘 섭외 참 잘하셨네요. 3분의 1만. 네. 3분의 1만 딛고 네. 무게중심 앞으로 하고 뒷다리 11자로 하시고요. 이미 벌어졌어. 11자로 하세요. 네. 11자로. 뒷죠? 그다음에 이제 팔을 뒤로 칠 팔이 앞으로 나가 있어야죠. 아,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자, 팔을 밀어. 밑계단으로 옮기면서 밀어서. 무릎 오. 펴고 뒤꿈치 아래로 내리고 이게 어렵다. 아, 이게 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다시요. 자, 다시, 시도 다시 다시 11자로. 한번. 네. 시작. 아, 예. 네. 팔하고 다리랑 같이 올라갔어요. 아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나와지고 있어요. 흔들리진 않았어요. 오, 근육이. 11자로. 그래서 제가 아. 난간이라고 생각하고 잡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잡고. 자, 자, 네. 예, 팔은 뒤로 가야죠. 팔은 예, 요 동작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몸이 또 익히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예. 걸리니까. 그렇죠. 야, 예, 이거 잘하셨어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예. 그래요. 자, 무릎에 충격이 어때요? 훨씬 덜하죠? 그리고 네.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니까 어. 진짜 운동이 될 것 같네요. 아, 일단 뭐 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 네. 계속 뭐 또 자, 나눠가겠습니다. 갈 때도 네. 이렇게. 어머, 아니 어머, 팔자국이 어째 많이 똑바로 교정이 간다. 됐어. 11자로. 와.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네. 지금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음.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진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따라 하셔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내 몸에 맞게 계단 오르는 법, 족저근막염 앓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맞아요. 느껴진다고 예.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단 걷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 걸을 때 발걸음 보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에는 발의 아치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족저근막인데요. 네. 족저근막염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많이 걷거나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러면은 족저근막염이 생기는데 네. 대개 초기에는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정상인 어. 분의 발의 그 엑스레이 측면 사진이고 옆에서 네. 본 거고 오른쪽은 족저근막염이 좀 심하게 있어서 저 뒤꿈치뼈 종골이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그러네요. 예, 저게 족저근막이 뒤쪽에 붙는 부분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석회화가 계속 뼈에 뼈를 쌓아서 뼈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골극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뼈가시. 그럼 걸을 때마다 저 부분이 특히 3단으로 걷게 되면 딱딱 디디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걸을 때 아파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몸에 맞게 계단 오르는 법. 먼저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오르는 게 좋을까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고 돼 있네요. 이제 계단 올라갈 때 사실은 계단은 강한 근력을 자극하면서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 네. 특정 부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에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문제가 있는 뒤쪽은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디딜 때 아까 안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3분의 1 정도를 딛고요. 이렇게 쭉 발꿈치, 뒤꿈치를 뒤로 내려서 당기고 한 5초 스트레칭. 정도 유지를 하죠. 스트레칭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고 허벅지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있고 반대쪽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잡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네. 하셔서 계단을 한 층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 한 층 올라가고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한테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계단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 네, 근데 네. 선생님 저도 사실은 발바닥이 좀 찌릿찌릿한 편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좀 아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당기듯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아픈 게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단에 이렇게 서서 올라가듯이 하는 게 좀 망설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남상희 씨? 뭐 사실 뭐 부축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니 아이고 편찮으시죠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 외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러면 더 굉장히 화가 나 현실적인 옆에서 도움이 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은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신발일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먼저 신발에 관한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중장년층이 집에서 즐겨 신는 다양한 신발들을 이제 가져와 네. 봤는데요.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슬리퍼 신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계단도 뭐 오르내리고 할 때도 슬리퍼도 뭐 그럼요. 많이 또 사용하잖아요. 네. 예. 남상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뭐 저기 가운데 있는 슬리퍼 2개 있잖아요. 네. 그 종류 많이 신고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부장님을 때 많이 신으시는 것 같은데 부장님들이 사무실에 저희 집 부장이거든요. 청소 부장. 근데 또 어머님들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네. 저 털신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많이 네. 신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추우니까.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신발이 걸을 때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다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안 좋은 신발일지를 한번 골라보자고요. 걸을 때 가장 네. 안 좋은 신발이 어떤 도움이 건지. 안 되는 신발. 네. 근데 사실 걸을 때 편한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아, 네. 그래서 가운데 이 2개 슬리퍼. 슬리퍼. 예. 아, 이지현 씨는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은 제일 왼쪽에 회색 저 통굽 이렇게 높은 구두 있잖아요. 네, 지금 굽이 진짜 네, 높은데. 밑에 보니까 저는 옆에서 보니까 굽이 보이는데 저렇게 뒤꿈치가 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뭐죠? 이 아치의 문제고 이제 발바닥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근데 남성일 씨랑 같이 네. 슬리퍼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막 벗겨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걸을 때 뭐 그 걸음걸이 변형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관절 같은 또 이제 발목에도 무리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편하긴 한데 슬리퍼가. 편한 직접 게 뭐 좋은 거죠, 사실. 여쭤보죠 바로. 네. 어떤 신발이 그 걷기에 가장 안 좋은 신발인가요, 선생님? 예, 답은 예, 통굽 신발, 슬리퍼, 지압 슬리퍼, 겨울털 신 모두 다 안 좋은 신발입니다. 다요? 네. 네. 모든 그 걷기 지형에서 다 안 좋고요. 특히 계단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통굽 신발은 그 신고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 발 아치의 탄성을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이 바닥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요. 또 내려갈 때는 그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네. 그 감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슬리퍼나 지압 슬리퍼의 경우도 신발이 발에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네. 특히 지압 슬리퍼는 그 특정 부위에 강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음. 또 어머니들이 잘 신는 털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헐거운 신발을 그렇죠. 사이즈를 신기 때문에 네. 발의 고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웬만하면 가까운 곳을 가실 때도 이제 운동화, 그렇죠? 그러네요. 편안하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운동화도요 요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 특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족저근막염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질환에 골라서 맞춰 신으면 좋을 만한 신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 몸에 내 몸에 맞는 신발 맞는 고르는 법. 네, 먼저 그 족저근막염의 경우는 어떤 신발을 골라 신는 게 좋을지요? 마사이 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저 한동안 네. 유행했는데요, 선생님. 마사이 신발. 네. 네, 이게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마사이 신발인데요. 우선 네. 바닥이 좀 두툼하고요.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돼 있고 그리고 아래쪽 발바닥 닿는 쪽도 쿠션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네. 두툼하게. 그래서 이거의 효과는 체중을 디딜 때 체중이 발바닥 전체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있는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게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디딜 때마다 이 둥그란 부분이 족저근막을 자극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기 때문에 발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증상도 좋아지고 족저근막염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대학에서 전임의로 근무할 때 전임의 생활이 무척
바쁘고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서 족저근막염으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요 마사이 신발을 신고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발 질환 중에 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무지외반증이거든요. 네. 예, 이제 발에 변형도 오기도 하고 음. 요럴 때는요, 선생님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이제 네, 무지 외반증의 경우는 네. 뒷굽이 낮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발끝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고 발목 쪽에 있는 뒤쪽은 안으로 튀어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무지외반증인데 그렇게 되면 닿을 때마다 튀어나온 부분이 닿으니까 이렇게 볼이 넓은 걸 고르는 건 대부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뒷굽이 높지 않은 걸 신어야 되는 거는 잘 모르세요. 이게 왜 뒷굽을 높은 걸 신으면 안 되냐면 뒷굽이 높은 걸 신으면 발이 이렇게 꺾이면서 앞으로 쏠리죠? 네, 엄지발가락으로 가해지는 부하가 드러나면서 변형이 심해지고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더 심해지고 관절 무지외반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는 앞볼이 넓으면서 뒷굽이 낮은 걸 골라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이제 무릎 관절염은 우선 체중 부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네. 가벼운 게 좋고요. 네. 뒤에 먼저 깔창에 쿠션감이 없고 가벼운 신발이라고. 네, 네. 깔창에 쿠션감이 많으면 발에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디딜 때 쿠션이 많으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걷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무리가 그래서, 가겠네요. 예,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가벼우면서 뒤쪽에 쿠션감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허리 자, 디스크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될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5cm 이내에 굽이 있는 신발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굽이 너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체중을 들일 때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 허리가 뒤로 제껴지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cm 이상 높은 그 뒷굽은 신지 않는 게 좋고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요. 디딜 때마다 충격이 허리 디스크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쿠션감은 좀 있으면서 5cm는 넘지 않는 그런 신발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족저근막염은 밑창이 둥그런 형태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사이 신발이 네. 좋고요. 무지외반증은 뒷굽이 낮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무릎 관절염은 깔창에 쿠션감이 없고 가벼워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경우에는 굽이 5cm 이내인 신발을 골라서 안전하게 계단 걷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신발까지 골라봤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 몸에 맞는 계단 걷기법을 이제 또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목 디스크나 또 허리 디스크가 있을 이제 경우네요. 네. 이제 목 허리 디스크라는 건 의학 용어로는 추간펀이라고 그러죠.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인데 그것이 뒤로 튀어나와서 척수나 신경을 눌러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목인 경우에는 그게 심각해지면은 사지마비가 올 수 있는데 특히 노년층인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면 심각하면 하지마비가 올 수 있고요. 허리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쪽 신경을 자극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심각하면 이제 하지마비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목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계단 오르는 방법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 허리 디스크에는 짠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들고 계단 오르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면 굉장히 도도한 자세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걷게 되면 네.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의 원칙은 이 자세를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고개를 들어서 소위 요추전만, 경추전만이 유지가 돼서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앞쪽으로 넣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계단 걸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좀 도도하게 걸으시는 거예요. 거만하게. 네.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는데 씩씩하게. 씩씩하게 걸으시는 거죠. 네. 고개는 들고. 근데 이제 고개를 들면 계단을 헛디딜 수가 있으니까 눈은 조금 시선은 아래로 향하되 고개는 그래도 들고. 눈은 봐야 됩니다, 계단을. 네, 네.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네.
계단 걷고 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신전 운동이라고 그래서 저는 척추기지개라고 그럽니다. 척추기지개. 이것을, 예, 디스크를 앞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세 동작입니다. 첫 번째는 양손을 깍지를 껴서 위로 쭉 펴면서 고개하고 허리를 뒤로 제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와, 선생님 유연하시다. 많이 하셔서 그런가 셋 이렇게 하시고 네. 허리를 짚고 뒤로 쭉 제껴서 하나, 둘, 시원해. 셋 그리고 만세 자세를 하는 거예요. 만세. 여기서 마찬가지로 뒤로 쭉 하면 허리, 목, 신전 운동도 되고 어깨 근육도 강화가 되거든요. 아. 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참 시원하구나 느끼실 아. 거예요. 남상일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남상희 씨 어느새 거기가 있어요 지금? 아, 좋은 건 배워야죠. 자, 거만하게. 그만하게. 안 거만한가요? 아니 근데 올라갈 때 허리 세우고 이제 고개도 들고 하면 계단이 안 보여서 뭐 이렇게 넘어질 위험은 없나요? 이건 계단 아니잖아요. 소품이니까 지금 그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남상희 씨는 거만한 게 아니라 뻣뻣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로봇 같은 로봇.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전 운동. 신전 운동. 네, 해보시죠. 또 이렇게 그래서 쫙 딱 뒤로. 지켜가지고 뒤로 쭉 아. 하나, 둘, 이게 시원하네요. 셋. 네. 허리 잡고 네. 쭉 가시고 자 만세 한 다음에 뒤로 쭉 제끼면서 셋. 자 어떠세요? 아. 와, 어때요 남상희 씨? 좋네요. 어.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이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이 스트레칭 하니까 이 몸이 다 열리는 느낌이고 뭐 이 정도면 뭐 63빌딩도 걷더니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계단 운동을 10층 정도 한다 그러면 3층 올라가서 계단 참에서 이거 한번 한번 하고요. 운동하고. 또 3층 올라가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쉬니까 숨 찬 것도 좀 막을 수 그러네요. 있고 아. 허리도 좋아하고 사실은 요 신전 운동은 척추 기지개는 계단 운동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1시간에 한 번쯤은 나와서 이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신전 운동 하기 전에는 1년에 두세 차례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다음에 이제 한 5년쯤 됐거든요. 이 네, 신전 네.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허리로 고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야 그러시군요. 아주 강추하는 운동입니다. 아니 선생님 네. 말씀 듣고 진지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계단 운동했잖아요. 네.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 최고인 줄 알고 맞아. 막 난간자 맞아, 맞아, 맞아. 30층 그러다가 더 병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중간에 응용하면 쉬어가면서. 쉬엄. 네, 중간에 쉬어가는 게 이제 계단 운동의 또 하나의 위험성이 사실은 폐쇄된 공간에서 걷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계단 운동은 좋은 점이 심폐 운동도 되고 강력한 근력 운동도 되고 스트레칭도 하는데 문제는 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면 그런 위험성도 낮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고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고관절. 자 고관절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관절은 허벅지 뼈하고 골반뼈가 만나는 우리 네.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라서 기둥과 같은 곳이죠. 네. 그래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닳거나 아니면 괴사가 오는 게 고관절 질환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사타구니가 아프고 걷는 게 힘들어지다가 나중엔 변형이 오거든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네. 저 왼쪽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이 한 2기 정도로 온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4기 정도로 심한 겁니다. 오른쪽 사진의 맨 끝에 보면 골반뼈하고 엉덩이뼈 사이에 대퇴골 골두라고 하는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절염이 제일 심한 4기가 된 겁니다. 아. 저 정도가 되면 걷기가 힘들고 변형도 올 수 있는 상태라서 이제 특별한 걷기나 계단 걷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고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계단 걷기를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333 계단 걷기. 좀 전에 333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고관절 질환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걷기를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명 333, 네. 일주일에 3일, 또 하루에 3번, 또 횟수에 3계층을 아. 올라가는 방법을 333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계단 걷기를 하셔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시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 고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알아볼 게 이제 노년층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관절 질환인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짠. 몸을 약간 돌려서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돼 있네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염 그러면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앓는다 이렇게 흔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죠.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마모가 와서 생기는 건데 심해지면 다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옷자로 변형이 오고 네. 걷기가 아,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계단은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계단을 잘 이용하면 괴로운 것도 통증도 덜하고 관절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네. 계단 걷기의 특징이 평지 걷는 거에 비해서 차이가 무릎이 구부러진 각도가 좀 더 많고 반복된 자세로 계속 걷는 거. 그다음에는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도로래 역할을 하는데 계단을 걸으면 여기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근력 운동이 많이 될수록 여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계단을 걸으면 잘못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염도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옆으로 돌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소리라서 네. 한 곳만 지속해서 마모되는 게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슬개골의 위치를 무릎을 살짝 굽힌 대로 굽히면 이 슬개골이 가장 체중 전달이 많이 되는 위치에서 체중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무릎을 편 상태로 디디면 내려갈 때 특히 그렇게 되는 건데 무릎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무릎 관절염에는 몸을 약간 돌려서 계단을 오르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올라가면 보통 그냥 이렇게 지금 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계단의 높이에 따라서 내가 조절할 여지가 없어요. 똑같은 각도로 그냥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가는데 무릎을 살짝 돌리고 이렇게 하면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를 제가 좀 조절할 수가 좀 있어요. 이렇게 틀어서. 예, 틀어서 가령 조금 더 굽히겠다 그러면 밑에를 굽히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고 딛는 순간에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네. 슬개골이 대퇴골의 관절면에 편안하게 앉히면서 되기 때문에 무릎 앞쪽 시린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는 계단 참 한층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 갈 때는 몸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아, 거죠. 그럼 여러 각도로 이제 여러 움직일 수 각도로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걷는 것도 좀 덜 지루하고 무릎 아픈 것도 나아지니까 무릎이 좀 편치 않은 분들은 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론 아까 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계단 걷기 운동이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비만인 저는 숨이 너무 차서 계단 걷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네. 숨이 찬데도 계단 걷기 체중이 좀 나가시는 체중이 분인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체중이 나간다. 네, 그런데 숨이 그러면 숨이 차고 그런데 계단 걷기를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사실은 답은 하시는 게 좋은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계단 걷기만 하면 안 되고 우선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을 같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뭐 미니 스쿼트라든가 근력 키우기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을 한편으로는 줄이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평지 운동 맨손 체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계단 운동을 점진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무릎 연골이 살짝 찢어진 환자인데요. 단독 주택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을 걸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근데 저렇게 지금 포인트가 계단을 걷긴 걸어야 되는데 무릎 연골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예.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렇게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은 실제로는 찢어진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흰머리 생기듯이 부분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무릎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걷는 게 좋아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몸을 돌려서 걷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사실 그 올라가는 거는 진짜 잘 배웠는데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갔거든요. 그 내려가는 거는 또 하중이 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예, 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내려갈 아. 때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예, 저희는. 예. 맞아요. 계단을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야죠.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무릎에도 또 이렇게 뭐 좀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계단 내려가기 이거 정말 뭐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간다는 선입견 때문에 계단 내려가기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아주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 게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닌 가벼운 경우에는 오히려 계단 내려가기를 동작을 잘 조절해서 무릎을 튼튼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계단 내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계단을 또 어떻게 그래요. 내려왔는지 한번 보면서 이동해서 한번 선생님 해볼까요? 진단도 볼까요? 받아보고 교정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단 네. 내려가기. 아까 이제 평지 한번 걷기와 계단 네. 올라가기 배웠는데 이번엔 계단 자,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기. 평소에 내려오는 방법대로 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일단 올라가셨고요. 네. 자, 바쁘게 내려오신다. 네. 네. 신동신 아나운서님은 네. 무릎에 순간적인 부하가, 그러니까 발을 디딜 때 무릎에 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또 근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볼까 한번 쏴보세요. 어떻게 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병.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지연 씨는요? 조금 닿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 아, 좀 나아요? 예, 제가 보는 거는 어디냐면 무릎이에요. 아, 무릎을 보시는 거구나. 무릎이- 발바닥을 보시는 게 무릎이 아니고. 조금 굴곡됐다 다시 펴지는 건 충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네. 좀 있었고 네. 덜해요? 그런 경우가 좀 덜했고요. 가뿐하거든요, 저의 남산일수. 발걸음이. 사실 방송으로 벌처럼 먹는 쏴요. 거 나비처럼 다 날아서. 필요 없고 네. 실제 생활에서 네. 실제 생활에서 바쁘니까 두 개 세 개씩 막 건너 뛰어요. 근데 얌전히 봐요. 어머. 그렇죠. 이럴 경우도 대부분 많죠. 다 이런 식이죠. 막 네. 급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맞아, 맞아. 터덜터덜. 응. 그러니까 계단을 계단을 충격이 제일 많을 것 그렇죠. 우리가 계단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무릎이 그래도 살아남는 거지. 네. 이게 매번 많이- 그렇게 지내면 그렇죠. 이동을. 시간이 길다면은 무릎에 큰 무리가 갑니다. 아. 네. 그럼 선생님 자, 은 어떤 방식으로 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계단 내려가기에서 무릎이 다치는 가장 중요한 동작이 있는데 네. 먼저 그 시범을 보일게요. 네. 발을 앞으로 던진다. 체중 지지발 무릎을 순간 아, 그러니까 네, 예. 여기가 다다다닥 하고 흔들리네요. 그렇죠. 하중을 던지고 받으니까. 덮고, 와, 던지고 이렇게. 덮고. 어. 예, 이 동작을 피하셔야 되고요. 아.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자세, 계단 네. 내려가기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를 수직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시선만 내립니다. 네. 계단을 관찰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발가락은 이 계단 바깥으로 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단 발-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네. 엄지발가락 마디 하나 정도를 계단 바깥으로 내놓는데요. 네. 이유는 발끝이 이 계단 방지턱에 걸리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위해서. 많이 걸리거든요. 예. 네, 안전사고 크게 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의 계단을 떠났을 때 발끝의 방향인데 네. 아래 계단 쪽으로 가능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아래 계단의 그 높이,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아, 네. 미리 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발바닥이 수평 상태에서 내려가면 계단 높이만큼 몸이 떨어져야 되지만 네. 발끝이 하향되면은 하향된 조금만 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발끝에서 계단까지의 높이가 요 내가 정도만. 내려갈 계단 예, 높이가 이 되는 정도만 하면 거예요. 되네요. 그래서 네, 무릎의 이렇게. 충격을 네.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딛는 방법인데요. 예. 딛는 방법은 한 번에 내려놓지 않고 앞꿈치, 뒤꿈치 순으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앞꿈치를 먼저 내려놓는 이유는 네. 계단을 디딜 때 충격이 생기는데 이 충격을 발의 아치와 장단지 종아리 근육에
장력을 이용해서 네.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무릎의 충격은 덜하다. 훨씬 감소하는 거죠. 아.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발끝과 뒤꿈치가 계단에 딛는 순간에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네. 빨리 안 내려가게. 네. 그 속도 조절은 근육을 통해서 합니다. 음. 발끝이 내려가는 순간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용하고요. 네. 뒤꿈치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을 이용해서 내려갑니다. 아. 자, 그러면 아주 통증 없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착지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쪽 발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면요, 딱 한 발을 내리셨을 때 여기 지금 다리가 완전히 일자가 되시는 게 보이거든요. 와. 네. 그 탁 디디는 그 모습이 쫙 일자가 되는 게 보여요. 아 근데 라인이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야. 그다음에 계단 다 이 내려갈 계단 때는 걷기 운동 덕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팔에 추진력이 발생해요. 팔을 예. 흔들면 예. 그래서 팔이 흔들어지는 정도를 그냥 허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흔들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동작을 다 이제 종합해서 내려가면은 네. 이제 요 동작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내려올 때 앞꿈치가 또 이제 앞에 밑에 계단에 또 살짝 이렇게 걸치다가 넘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오히려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더 넘어질 위험이 많고요. 네. 아. 발끝이 나와 있으면은 그런 염려는 없는데 문제는 바닥에 미끄러운 신발을 신었거나 예. 그렇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계단이 젖었거나. 이 동작이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 때 하는 계단 내려오기 방법이에요. 네. 네. 자 그럼 배운 대로 뭐 한 번씩 예,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이게 원래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갔는데 머리를 맞아요. 쓰려니까 이게 부조화가 못 걸어. 생기네요. 같은 발 아. 같은 이거 봐. 손이고 막. 디디기가 뒤집고 네. 뒤져처럼 이제 뒤꿈치 내려오고 정지화면으로 다시 뒤꿈치 내려오고. 막상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 이게. 자 어떻습니까 여기 왼발?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았나요? 좋아요. 예. 이게 아우, 굉장히 긴장돼. 예, 의연하고 아름답게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충격 없이. 근데 저는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충격을 제 나름대로는 습관이 들은 게 충격을 줄이려고 네. 이렇게 뒤꿈치를 안 디디고 내려갔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좋은 그러면 방법이지. 부드럽게 내려갔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음. 이렇게 내려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내려오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내려오시는 게 좋고 네. 빨리 내려올 때는 뒤꿈치가 안 닿는 앞꿈치의 거.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약간 들고 내려오시는 게 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예, 제 그게 무릎이 좋습니다. 덜 네. 아프더라고요. 어. 충격이 많을 때는 네. 오히려 들어버립니다. 뒤꿈치를 들면 앞꿈치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충격을 요 아치와 네. 종아리에서 네. 이 다 충격을 견뎌요. 흡수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무릎은 그 별로 충격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단 내려오기가 제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종아리하고 대퇴, 음. 이 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네, 이 두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그렇죠. 충격 없이 내려오고 근육 강화시키고. 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좋아졌어. 그죠? 네. 자 과연 오 팔을 안 좋은 것 흔들고. 같은데. 팔을 저 흥이 많아가지고. 그 상희 씨 약간 이렇게 걷는 거 알죠? 지금 이렇게. 머리를 잘 그렇지. 예.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 예. 네. 훨씬 야. 부드러워졌어요. 야, 이거 의식하면서 하니까 되네요. 이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계단 또 내려오는 방법도 저희가 또 이제 배워봤는데요. 뭐든 배워보고 해봐야 네, 돼요. 맞습니다. 일단 해봐야 네, 일단 해봐야 몸이 돼요. 또 이게 그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 뭐 점점 늘어나겠죠. 예, 예.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다시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거꾸로 내려가는 건 좋은가요? 거꾸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어떨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이제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는 면에서 거꾸로 내려가겠다. 이제 무릎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다는 부상.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난간을 짚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정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꼭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걷는 건 어렵다. 그러면은 난간을 짚고 뒤로 이렇게 걷는 건 좋은데 운동 삼아서 하시면서 뒤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떤가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예, 균형 잡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